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펀한 이야기 채널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관중의 삼국지를 읽다 보면 여포의 배은망덕에 분노가 치밀 때가 많습니다. 배신자들, 어쩜 그렇게 배신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포를 위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변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포와 유비의 입장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한 이야기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여포가 결코 잘한 행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군벌에 비교하면 유독 좀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유를 그가 정통 한류가 아니고 몽골 계열의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여포의 출신지는 오로도스 사막 가운데 오원으로 현재 몽골 지역입니다. 그곳은 한족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경멸하는 흉노족의 땅입니다. 조사에서 여포가 인종적으로 정확히 어떤 계열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그 출신지와 생활에 나타난 관습 등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흉노족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한족 입장에서 볼 때는 토종 오랑캐였다는 말입니다. 나관중 삼국지가 쓰여졌을 상황을 생각할 때 여포한테 좋은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관중은 원말 그리고 명초의 인물입니다. 당시는 중국을 통치했던 몽골족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을 시기였어요. 나관중이 재능이 좋아서 삼국지 연의를 저술했지만 그 대부분의 소재는 이미 민간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민족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가 되어 있는 시기에 기술된 삼국지, 그리고 이 삼국지에 등장한 흉노족 출신의 여포를 좋게 봐줄 수가 없죠. 여포는 192년 장안에서 쫓겨나 관동을 방랑하면서 기주의 원술, 남야의 원소, 한해의 장량, 연주의 장막에게 이렇게 의탁했고 마지막에는 서주의 유비한테 의탁을 하게 돼요. 이 조조는 여포와 유비를 갈라놓으려고 했었죠. 조조는 황제의 명을 빌어서 유비한테 원수를 치도록 해가지고 서주를 비우도록 했어요. 왜? 자기의 근거지가 없는 여포가 서주가 빈 사이에 이것을 차지하려고 들지 않겠냐, 이런 계산에서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원수를 치려고 합의성을 비우게 된 유비는 장비한테 그 합의성을 맡기게 되죠. 근데 이 틈을 노린 여포는 장비가 지킨 합의를 콱 습격해서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유비의 근거지를 빼앗은 거죠. 뭐죠? 유비와 여포와의 관계에서 여포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고요. 계속해서 사건들을 알아볼게요. 근거를 잃은 유비는 원술한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비는 여포가 주인이 된 그 서주로 돌아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돌아온 유비한테 여포는 자기가 예전에 유비한테 받았던 그 소패를 인심 쓰듯이 너 가져라 그러고 내주는 거예요. 원수를 기령이라는 장소로 보내서 소패의 유비를 막 공격했는데 그러니까 유비도 어떡해요? 여포 나 좀 도와줘 하게 되는 거죠. 여포의 장수들은 장군이 늘 유비를 죽이고자 했으니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원술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도와주지 마세요 하는데 여포는 군사를 정비하고 또 유비를 돕는다고 막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여포는 기령에게 말합니다. 현덕은 내 아우요. 나는 당신과 유비가 화해하기를 바라오. 여포는 영문의 창과 비슷한 무기인 극을 하나 세우겠어. 당신들은 내가 극의 끝을 쏘는 것을 보시오. 적중하면 당신들은 응당 화해한 후 떠나고 적중하지 않으면 남아서 결투하시오. 여포가 그래서 활을 들어서 극을 딱 쐈는데 그 끝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이러니까 원술의 장군이었던 기령은 할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는 또 여포한테 할애를 하고 소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패로 돌아간 유비가 서주 땅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웠을까요? 아니죠. 장비는 나 때문에 소패를 뺏겼어. 다 내 탓이야. 라면서 자책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도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서주를 공격해서 말과 식량을 약탈해 오게 돼요. 이러니까 또 어떻겠어요? 여포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유비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고 유비는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조조한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관중의 삼국지의 주인공은 유비의 사후에는 제갈량, 그리고 제갈량의 사후에는 강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주인공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희일비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시각을 조금 떼고 좀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삼국지 아니면 나관중의 삼국지를 보더라도 여포는 자기를 맞아준 유비한테 대해서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여포의 비극 중에 하나가 유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포는 유비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존경해요. 유비는 딱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포가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할 때 친아우와 같이 잘 들어주고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근데 유비는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정사에 따르면 여포는 유비를 소개할 때 유비는 내 동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포가 유비를 좋아하는 데는 유비가 온순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스타일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비 역시 빼어나진 않았잖아요. 변변치 못한 변방 출신이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비 자신은 나는 한왕실의 후예인데 이 여포 따위와는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유비는 여포를 소패에 주둔시킵니다. 소패와 근접한 세력은 조조 및 원술인데 모두 여포와 대적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비가 여포를 소패로 주둔시켰다는 것은 여포한테 불안감을 주게 된 거죠. 즉 여포 스스로가 이미 다른 군웅들에 의해서 발톱으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패에 주둔했다가는 이번에는 이제는 내가 이제 유비의 발톱 노릇만 하다가 또 버림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조조한테 쫓겨서 서주로 도망쳐온 여포를 유비가 흔쾌히 받아주니까 여포는 자기 집에서 연회를 열고 유비를 초청하게 되는데 여포는 자기를 맞이해준 유비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감사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 뭘 했냐면 자기의 처첩을 통해서 유비한테 감사를 표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포는 유비를 자기 아내의 침대에 앉히고 아내에게 유비의 술잔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건 유목민들한테는 최대의 대접이지만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야만적인 행동인 거죠. 형수가 시동생을 자기 침대에 앉히고 술잔을 따르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여포는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유비에게 애정을 보내는데도 유비는 이런 여포의 행위에 뜨악하는 거죠. 별다른 감흥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문화적 차이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두가 여포를 비난하게 만들었던 여포의 서주 탈취를 알아볼게요. 일단 저도 여포의 서주 탈취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받아준 유비를 배신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다만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의 시대상으로 상황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삼국지 시대는 난세였죠. 이 난세는 배반과 배신으로 막 난무한 시대였어요. 유비는 양아들인 유봉을 실컷 이용하고 난 뒤에 죽였고 원소는 여포를 막 이용한 뒤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나관중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포는 최소한 자신이 유비를 배신한 이후에 유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돌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전투 가운데 있는데도 유비의 처자식들을 안전하게 보존해줬고 유비가 원술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의 참모들이 막 반대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라. 그러는데도 유비를 구원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포 휘하에 인품과 식견이 뛰어났다고 알려진 그 고순, 그리고 의로운 선비 진궁도 여포의 서주 탈환을 도리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찌되었든 여포가 서주를 빼앗은 행위는 군웅이 할거하던 당시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포가 유비를 내쫓고 차지한 그 서주라는 땅은 별로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습니다. 서주의 자사였던 도겸이 조조 일가를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 조조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도겸의 아들들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주를 승계받지 않았고, 그렇게 돼서 경험도 없었던 유비가 이것을 이어받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유비 앞에는 조조의 총공세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게 특별한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서주라는 독을 유비에 이어서 여포가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유비를 대신해서 조조한테 여포가 죽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포가 유비를 대체하지 않고 서주에 있었으면 조조의 총공세에 서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유비는 여포 덕에 서주라는 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포가 서주를 강탈했을 때의 정사 기록을 살펴볼게요. 정사에 따르면 원술과 유비와의 대치가 한 달 이상 대치하게 되자 하비의 수장 조표가 유비를 배신해버리고 은밀히 여포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포가 대놓고 서주를 강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비의 수장 조표가 그 성인 군자 같은 유비를 배신해버리고 폐류나인 여포를 영접한다? 당시 서주에도 여포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호의적이지는 않았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포의 입장에서는 조조의 침공은 예정되어 있었고 소패성 같은 작은 성에서 조조의 대군을 대적할 수는 없었으니까 대책을 고심했을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훗날 유비가 조조를 피해가지고 형주의 유표한테 몸을 의지했을 때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유표는 유비한테 식려성을 줬지만 이곳은 조조의 대군을 맞닥뜨릴 곳은 아니었어요. 제갈량이 형주를 차지해서 조조를 맞서야 한다 하고 유비를 부추기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무도 제갈량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비는 이 조언을 듣지 않아서 조조군한테 박살이 나게 되죠. 이 사건은 훗날 그가 도덕군자로서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탄생하는 그 큰 계기도 됩니다. 나관중 삼국지는 조표가 유비를 배반한 사연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장비가 술을 마시고 여포의 장인인 조표를 구타하자 조표가 여포한테 이 사실을 고한다고 나오지만 이것은 나관중의 창작물입니다. 서주라는 독을 차지한 여포는 조조에 의해서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조조는 서주의 총공세를 막 퍼부어서 여포를 사로잡고 여포는 조조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내가 기병을 이끌고 조공이 보병을 이끈다면 천하통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 조공 나를 구하러 써주지 않겠소? 이에 조조는 유비를 막 쳐다보면서 조언을 구하는 유비는 조공께선 동탁과 정원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라면서 조조한테 여포를 죽이시오 라고 설득하고 이를 관철시킵니다. 유비는 여포가 조조에게 투항할 경우에 자기의 위치도 그렇고 미래에 자기가 천하통일의 주인공이 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한 듯합니다. 유비로서는 조조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여포까지 감당해야 되냐라는 거죠. 유비의 행동을 보면서 여포는 한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랑캐 지역 출신인 여포는 낙양에서 사용된 중국어도 제대로 몰랐을 거고 문자를 해독할 능력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판단으로 항상 유력자가 누군지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력으로 중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했지만 당시 사회는 토종 오랑캐 지역 출신이었던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토피아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